네, 이어서 이번에는 3차 신경의 세 번째까지는 아래턱 신경, 맨디빌라 너브, 역시 앞에 있는 맥실라리 너브와 함께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상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래턱 신경은 3차 신경의 셋째 가지로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포함하는 혼합신경이다. 자, 앞에서 나왔던 옵탈믹 너브라 그 다음에 맥실라리 너브의 경우에는 순수 감각신경이었던 데 반해서 아래턱 신경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혼합하는 운동신경이 포함되어 있는 혼합신경이다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아래턱 신경은 두 개의 뿌리로 시작해서 감각뿌리 센서리 루트는 굵고 3차 신경절에서 시작되고 운동뿌리는 가늘고 뇌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것은 센서리 패스웨이와 모터 패스웨이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턱 신경은 포레이먼 오베일 난원공을 통해서 머리뼈 바깥으로 나와 관자 아래 우목 인프라템포럴 파사에 이른다. 네, 인프라템포럴 파사 저희가 앞쪽 그 1학기 때 배웠던 공간이죠. 그죠? 그리고 아래턱 신경의 감각 신경은 하악지하 맨디블라 티스와 맨디블라 진지바 그리고 칙, 볼, 아래 입술, 하순, 턱, 이부, 네, 턱이죠. 그다음에 혀 앞쪽의 3분의 2 부분 그리고 3분의 2 부분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턱관절, 템포로 맨디블라 조인트, 그리고 템포럴 리전, 그리고 바깥 귀길, 익스터널 어쿠스틱 미투스 등의 분포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다섯 번째 다음 페이지 592페이지로 넘어가서 아래턱 신경의 운동신경은 마스티케이터리 머슬인 씹기 근육 그리고 마일로하요이드 머슬 그리고 두 힘살근의 앞힘살 안티리어 벨리 그리고 고막 긴장근 및 입천장 긴장근 텐저 벨리 팔라티니 머슬에 분포한다. 요것은 다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씹기 근육은 기본적으로 4개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턱목불근, 마일로 하요이드 머슬은 수프라 하요이드 머슬의 하나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다이게스트릭 머슬도 마찬가지인데 다이게스트릭 머슬 중에서 포스테리어 벨리는 제외하고 앞쪽에 있는 안티리어 벨리만 해당된다는 거. 즉 수프라 하요이드 머슬 4개 중에서 2개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잘 배우지 않았던 고막 긴장근이라고 하는 텐저 팀파니 머슬과 그 다음 텐저 벨리 팔라티니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머슬이죠. 텐저 벨리 팔라티니는 팔레이트에 있는 머슬 5개 중에서 하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합교정 수술 때 이제 뭐 이렇게 손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머슬인데요. 약간 요렇게 있는 그 전체적으로 이 5가지 정도의 영역에 분포한다라는 거, 운동신경이 분포한다라는 것들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요소들 중에 하나이죠. 네, 여섯 번째 아래턱 신경의 감각 뿌리와 운동 뿌리는 포레이먼 오베이를 통해서 머리뼈 밖으로 나와서 하나의 줄기를 이루고 2 내지 3mm 지난 다음에는 안테리어 트렁크와 파스테리어 트렁크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안테리어 트렁크는 좀 다 상당히 가늘고요. 파스테리어 트렁크는 꽤 길죠. 긴 게 아니고 꽤 굵죠. 네, 일곱 번째 귀신경절 아틱 갱글리온이 있는데요. 이 아틱 갱글리온은 포레이먼 오벨 바깥으로 나온 맨디블라 너브의 신경줄기 안쪽에 위치하며 바로 그 부분에서 2개의 신경뿌리가 결합돼서 안쪽 날개근 신경, 너브 투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 뭐 때때로 미디얼 테리고이드 너브라고도 하는데 너브 투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 책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네, 안쪽 날개근 신경이 갈라져서 나온다. 안쪽 날개근 신경에서는 아틱 갱글리온으로 가는 신경가지를 과거에는 귀신경절의 뿌리라고 하였는데 이 뿌리 신경 섬유는 신경절에 연접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감각 섬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복잡한데요. 뒤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아래턱 신경의 앞줄기 안티리어 트렁크와 파스테리어 트렁크로 나누기 전에 있는 신경줄기 너브 트렁크에서는 뇌막까지 해서 메닌지얼 브랜치가 있고요. 안쪽 날개근 신경이 나오고 앞줄기에서는 깨물근 신경, 깊은 관자근 신경, 딥 템포럴 너브 그리고 가쪽 날개근 신경 및 볼 신경이 나오고 그 다음 뒷줄기에서는 혀신경, 아래 이틀 신경 그리고 귓바퀴 관자 신경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그 헷갈리시지 않으셔야 되는 것들이 이것들이 센서리를 얘기하는 것인지 혹은 모터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 하악신경에서는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일례로 지금 8번에서 설명되고 있는 볼 신경, 버컬 너브, 협신경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버컬 너브는 감각신경입니다. 감각신경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위에 5번에 설명되어 있는 그 근육에 보면은 이 벅시네이터 머슬이 없잖아요. 벅시네이터 머슬이 없는데 벅시네이터 머슬의 운동신경은 쉽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맨디블라 너브의 운동신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아래턱 신경, 맨디블라 너브의 분포해서 뭐 감각신경부터 시작해서 운동신경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운동신경 부분은 반드시 다 외우시면 좋겠고요. 감각신경 부위는 뭐 물론 외우시면 좋은데 대략 이런 부분들에 도달할 것 같다라는 것들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 특별히 4번하고 5번에 나와 있는 턱관절, 템포로 맨디블라 조인트 악관절과 그리고 기미셈, 파로티드 글랜드 3대 타액선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이제 분포를 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잠깐 보시면 하악신경이 나와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상에서 보시면 뭐 템포럴 머슬 쪽에도 분포하는 이런 영역들도 보이고요. 이런 영역들도 보이고, 그 다음에 귀 쪽 뒤로 이제 귓바퀴 뒤쪽으로 가는 아우리큘러 템포랄 너브가 있습니다. 아우리큘러 템포랄 너브가 이렇게 뒤로 가는 부분도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벅시네이터 머슬 쪽으로 가는 버컬 너브, 이 부분은 이제 롱 버컬 너브라고 해서 장협신경, 마취 뭐 이런 것들이 저희에 해당되겠고, 그리고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여기 있는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가 보이죠.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이렇게 링괄 너브. 네. 저희가 이제 뭐 임플란트 수술이라든가 혹은 사랑니 발치 등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신경들입니다. 예,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다루게 되어 있고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마세터 머슬과 뭐 이렇게 디프레스 앵귤리 오리스 머슬이 젖혀져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파로티드 글랜드도 이렇게 옆으로 떼서 밖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을 일단 보실 수가 있죠. 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그냥 간단한 설명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어서 맨디블라 너브의 가지에 대해서 94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래턱 신경의 가지에 있는 가지들을 한번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에서 나왔던 것처럼 먼저 신경줄기라고 불리는 너브 트렁크에서 나오는 가지들이 있는 것이죠. 너브 트렁크에서 나오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너브 트렁크 브랜치들이 있는데, 이 브랜치에서 일단은 먼저 메닌지얼 브랜치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너브 투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입니다. 자,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이라고 하는 것은 4대 저작근 중에 하나잖아요. 저작근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뭐 이미 이건 모르시면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직구의사의 자격이 없을 수도 있는 건데, 네. 당연히 템포럴 머슬, 그다음 마세터 머슬, 그리고 미디얼 앤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이 4대 저작근이잖아요. 네, 요 저작근 중에서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은 먼저 너브 트렁크 브랜치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중요한 것이 이 미디얼 너브 투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 혹은 미디얼 테리고이드 너브에서 나오는 주요 두 브랜치가 저희 아래턱 신경의 모터 너브가 지배하는 근육들 중에서 너브 투 텐저 팀파니 머슬과 너브 투 텐저 벨리 팔라티니 머슬입니다. 그래서 너브 투 텐저 팀파니 머슬은 이제 귀에 있는 고막에서 말레우스라고 하는 뼈에 붙어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뼈 이야기를 할 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지만 총 사람의 뼈가 206개라고 아마 앞쪽에 우리 이제 그 골격 스켈레탈 시스템을 할 때 인체 전체 전신해부학 쪽에 제일 초반부에서 아마 배우셨을 텐데, 그 6개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엑시얼 스켈레톤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그 계산이 되는
네, 계산이 되는 200개의 더하기 양쪽에 3개씩 귀 속에 있는 청소골이라고 불리는 골들이 3개씩 있어서 3 곱하기 2를 해서 총 206개가 된다는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3개가 스테이프스, 말레우스, 인쿠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말레우스에 붙어 있으면서 강한 소리가 났을 때 고마기가 뭐 찢어진다든가 하는 거에서 이 소리의 이제 그 강도를 약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텐서 팀파니 머슬이라고 이제 대충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텐서 밸리 팔라티니는 앞쪽에 나왔었던 총 5개의 팔레이트 머슬 뭐에 해당되는 그런 머슬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엔테리어 트렁크는 네, 이 트렁크는 가늡니다. 이 트렁크는 가늘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먼저 네, 마세테릭 너브, 그 다음에 딥 템포럴 너브. 네, 딥 템포럴 너브는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위치에 따라서 그런 건데 마치 이제 이거 맥실라리 아트리의 분지에도 사실 이 딥 템포럴 아터리가 있는데 안테리어랑 포스테리어가 있었던 것처럼 딥 템포럴 너브도 안테리어랑 포스테리어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미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네, 위에 나왔던 너브 투 미디얼 테리고이드에 반해서 너브 투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있는 것이 이제 버컬 너브. 네, 이 버컬 너브는 위에 있는 안테리어 트렁크에 있는 1, 2, 3의 경우에는 모두 운동신경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버컬 너브 혹은 롱 버컬 너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거예요. 이 신경은 운동 컴포넌트가 없는 감각신경에 감각신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파스테리어 트렁크인데 이 파스테리어 트렁크는 꽤 크고 꽤 크고 여기에서 나오는 굵은 신경들 저에게 매우 중요한 신경들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링구얼 러브죠. 링구얼 러브는 혀 신경입니다. 요거 링구얼 러브 안에는 신경절 가진 갱글리오닉 브랜치, 감각 신경인 센서리 브랜치, 뭐 교통 가지 커뮤니케이션 브랜치가 있는데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우선은 큰 줄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또 역시 저희가 치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inferior alveolar nerve, 그리고 뭐 하악신경 특히 구치부의 치료를 할 때는 inferior alveolar nerve block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수식은 이제 저희가 그 뭐랄까 임상가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는 거의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게 되는 수식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뭐 특수하게 뭐 교정과라든가 이런 경우 아닐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자주 마취를 해야 되는 그런 신경이죠. 이 인피리어 알베올러 너브가 있고 이 인피리어 알베올러 너브는 그 속에 근처로 가는 뭐 중요한 그 중요한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가지라고 뭐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이 인피리어 알베올러 너브의 가지 중에서 내려오는 너브 투 마일로 하이오이드,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이 있고요. 그리고 그 또 하나는 멘탈 러브입니다. 네, 이 신경 정도, 특히 멘탈 러브 정도는 임상가들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이제 임플란트 수식 같은 걸 할 때 들어가는 신경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있는 게 아우리큘라 템포럴 러브죠. 아우리큘라 템포럴 러브, 아우리큘로 템포럴 러브. 어리클 하고 하면은 이제 귀라는 뜻이죠. 귓바퀴. 귀에서 이제 실제로 듣는 귓구멍 속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귀 바퀴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리클인데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우리클이고 아우리클과 그 뒤에 이제 템포럴 리전 쪽에 분포한다고 해서 아우리클로 템포럴 너브가 되겠습니다. 이 너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이 너브에서 그 TMJ로 가는 아티큘라 브랜치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페로티드 글랜드로 가는 페로티드 브랜치가 있는데 요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요 두 가지는
여기는 이제 별표로 표시한 부분들은 이제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도 그렇고 위에 있는 링구알 너브도 그렇고 모든 브랜치 이름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두 개의 브랜치를 썼고요. 여러분들은 594페이지를 참조해서 나머지 많은 브랜치들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98페이지인데요. 역시 상학신경에 나왔던 것처럼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조금 위치적으로 설명이 약간 뭐 잘못됐다고 한다기보다는 다이어그램 상이다 보니까 약간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그림이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니까 만약에 그림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이 문제를 아마도 제가 꼭 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어쨌든 이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치과 의사를 지망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그 3차 신경에서 꼭 두 가지를 낸다고 하면은 맥실라리 너브랑 맨디블라 너브를 내겠죠. 옵타비 너브보다는. 그렇지만 세 개를 다 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안심하시지 마시고 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차 신경절부터 한번 그려보겠고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크레니얼 캐버티 내에서 이렇게 있는 굵은 갈세리안 갱글리온이 되겠죠. 갈세리안 갱글리온 중에서 이제 각각 네, 이제 1번, 2번, 네, 3, 네, 1번, 2번, 3번 제가 순서는 조금 바꿔서 그렸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옵탈믹 너브, 이것이 좀 전에 배우셨던 맥실라리 너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맨디블라 너브를 그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내려오게 되면 맨디블라 너브가 나올 때 여기에 이제 마치 띠처럼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아마도 네, 저자께서 네, 존경하는 저희 그 김명묵 교수님께서 이 아래쪽 스컬 베이스랄까요? 크레니얼 파사의 베이스의 두께를 감안해서 이렇게 아마 그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렇게 맨디블라 너브가 위에서 아래로 쑥 빠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쑥 빠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나오자마자 너브 트렁크가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너브 트렁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너브 트렁크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올라가면서 뒤쪽으로 올라가면서 뇌막 쪽을 따라서 올라가는 가지가 있죠. 이것이 바로 메닌지알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다 보니까 너무 왼쪽에 치우쳐서 그린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조금 압박감이 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계속 하도록 하고 여기 있는 까만색이 띠는 결국은 뭐예요? 까만색이 띠는 굳이 따지면 네, 포레이먼 오베일이 되는 것이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와서 너브 트렁크에서 나오는 가지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이제 그 메닌지얼 브랜치가 되고요. 하나는 너브 투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입니다. 너브 투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상부에서 어딘가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건 당연히 앞쪽으로 주행하는 것이 맞는데 앞쪽으로 주행을 하다가 얘가 들르는 곳이 있죠. 들르는 곳은 핑크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갱글리온인데 아틱 갱글리온인데 사실 이 아틱 갱글리온은 실제로는 이 그림처럼 되어 있다기보다는 더 내측 그리고 더 뒤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앞쪽으로 이렇게 주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제 너브투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이 전방으로 가는 건 맞지만 아틱 갱글리온을 들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코스가 처음부터 앞으로 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냥 그 부분은 위치 관계는 나중에 있는 저희 아틀라스를 보시면서 조금 그리고 이 저희 책에 나와 있는 그림에도 그 앞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나 뭐 뒤쪽에 나와 있는 모식도에서는 특히 이제 그림 7-62를 보시면은 아틱 갱글리온이 뒤쪽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아틱 갱글리온이 뒤쪽에 있는데 좌우지간 어쨌든 이 아틱 갱글리온이 뒤에 있다고 보고 그냥 도식상에 이렇게 그리면 지금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브 투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이죠. 그럼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로 바로 가느냐? 바로 가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아틱 갱글리온을 들러서 나가게 돼서 어딘가에서 나가서 이렇게 쭉 색깔을 까만색으로 그리면 안 되는데 까만색으로 그렸네요. 다시 황토색으로 바꿔서 여기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가서 쭉 가서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에 분포를 하겠죠. 그것이 책에서는 9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가 이렇게 나가
전에 나가다가 내는 가지가 두 개가 있어요. 아틱 갱글리온에서 나가는 가지가 두 개가 있는데 그 가지들 중에 그 가지들 중에 하나가 8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너브 투 텐저벨리 팔라티니 머슬. 그리고 더 뒤에 사실 귀가 여기보다 귀의 어리클은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뒤쪽에 이쪽에 있어야 되니까 실제 아틱 갱글리온의 위치도 여기가 아니고 신경의 방향도 이렇게 전방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너브 투 텐저 팀파니 머슬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것이 이제 너브 트렁크에서 나오는 가지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안테리어 트렁크하고 포스테리어 트렁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테리어 트렁크는 대부분은 운동신경 가지죠. 대부분은 운동신경 가지인데 걔를 그려보면 안테리어 트렁크는 여기서 나오는데 가늘기 때문에 메인 트렁크에 비해서 그냥 색깔도 안 되어 있습니다. 색깔도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쭉 나가고 이 안테리어 트렁크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하악신경이 내려가면서 그 근처에 분포되는 거니까 얘가 너브투 마세터 머슬 혹은 마세트릭 너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가쪽 날개근 신경이 되겠죠. 가쪽 날개근 신경. 그 안쪽 날개근 신경은 방금 말씀드렸던 너브 트렁크에서 나온 거니까 그건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쪽 날개근 신경 요거가 돼서 너브 투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뭐 다시 쓴다고 하면 너브 투 미디얼 테리고이드가 되겠고 출발하는 시점이 다르죠 얘들은. 그 다음 그 다음에 가서 그 위쪽으로 향하는 너무 사실은 길게 빼냈는데 이렇게 위쪽으로 나가는 두 개의 너브가 있어서 이 너브에서 이것들이 이제 딥 템포럴 너브들입니다. 딥 템포럴 너브들이 되겠고 뭐 앞에 있는 건 안테리어, 뒤에 있는 건 포스테리어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면서 아래쪽 이제 볼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또 있는데 요거가 이제 너브 투 복시네이터 머슬 혹은 버칼 러브. 뭐 실제로 이거는 버칼 러브라고 그냥 부르죠. 요 부분을 버칼 러브.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마세터링 너브, 너브 투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하고 그다음 버컬 러브, 그다음 딥 템포럴 러브 네 개가 안테리어 트렁크, 작은 트렁크 여기가 이제 안테리어 트렁크니까 요 부분이 엔티리어 트렁크잖아요. 트렁크에서 나가는 머슬들이 되겠고 그럼 포스테리어 트렁크는 어떤 거냐? 포스테리어 트렁크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거 너브 트렁크에서 나가는 거 빼놓고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이 부분 쭉 내려가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크게 세 개가 나가는 거죠. 크게 세 개가 나가서 일단 먼저 나가는 것이 혀 쪽으로 나가는 너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혀가 아니고 턱뼈 속으로 어디에서 링굴라에서 맨디블의 레이머스 내측에 있는 링굴라라고 하는 구멍으로 들어가서 맨디블라 커넬 속을 지나다니는 너브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굵은 표시로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굵은 표시로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 주행해서 얘들은 어디에요? 주로 하악 치아들에 분포를 하게 되는 이제 브랜치를 이렇게 내는 게 있죠. 이 너브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너브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 너브의 이름은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복잡하니까 잠깐 지우고 계속 한다고 하면 혀를 지배하는 혀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있지요. 혀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 당연히 이제 링구얼 너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링구얼 너브가 되는데 요렇게 쭉 가서 뭐
혀 끝까지 가야 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면서 네, 지금 뭐 이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조금 자리가 부족한데 약간만 다시 지우고 그려보면 네, 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링구얼 로브를 약간 더 위로 이렇게 한번 그려 볼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링구얼 러브죠. 링구얼 러브는 당연히 혀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쪽에 혀가 있을 테고요. 링구얼 러브가 되는 것이고, 이 링구얼 러브는 중간에 이제 밑에 갱글리온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갱글리온은 핑크색으로 그렸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갱글리온을 이렇게 그리면 예, 이렇게 그리면 얘는 이제 그 सब맨디블라 갱글리온이 되는 것이죠. सब맨디블라 갱글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에 제가 연두색으로 그리는 침샘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예, 서브 맨디블라 글랜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 앞쪽에 혀 바로 정중앙 앞쪽에 또 다른 작은 글랜드가 있죠. 이것은 서브 링구얼 글랜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서브 맨디블라 갱글리온에서부터 예, 서브 맨디블라 갱글리온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도 들어가고 이쪽도 들어가서 분비를 담당하죠. 뭔가 분비를 담당한다라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페라심퍼센트에게 냄새가 난다라고 여러분들은 대충 예측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에서부터 나와서 이렇게 쭉 다른 가지 제가 중요한 가지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요한 가지가 바로 너브 투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이 됩니다. 네, 사실 이 너브투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 요 부분이 지배하는 것이 당연히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에 있는 감각을 지배하고요. 네,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에 있는 감각도 지배하고 운동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운동도 지배하고 그리고 안테리어 밸리 오브 다이가스트릭 머슬의 운동도 지배하는 운동신경이라는 것이죠. 운동신경 컴포넌트라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이 부분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아 있는 트렁크가 뭐예요? 나머지 하나 남아 있는 트렁크가 귀 쪽으로 가게 되는 트렁크가 있는데요. 그 귀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트렁크를 그려보면 얘는 특이하게 이렇게 뒤로 나가다가 뭔가의 어떤 스트럭처를 이렇게 감싸고 지나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감싸고 지나가는 형태고 귀는 한번 치워 볼게요. 제가 한번 지워서 이렇게 이제 쭉 뭐 귀 쪽이라든가 이렇게 올라가는 여러 분지를 내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아우리클로 템포랄 너브가 되겠고요. 요게 감싸고 지나다니는 것이 사실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좋은데 미들 메닌지알 아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틱 갱글리온으로부터 이 아우리클로 템포랄 너브로 가는 데에 예, 거기에서 들어오는 예, 신경이 있습니다. 신경절 이유섬유 포스트 갱글리오닉 파이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그리자면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연결이 서로 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의 맨 끝에서 멘탈 포레이먼이라고 하는 포레이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충 그리면 되는데 너무 앞쪽에 그렸는데 대충 소구치 부분에 있는 포레이먼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멘탈 포레이먼에서 안테리어 룹이라든가 그리고 앞쪽으로 가는 신경이 다시 나오는데 이것을 멘탈 러브라고 부를 수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린 것이 다른 신경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먼저 교과서에 나와 있는 15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뭐 지금 복잡하니까 위를 살짝 지우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위치가 꼭 거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약간 위치를 바꾸어서 이 정도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아틱 갱글리온
들어가는 것 중에서 글로소파린절에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글로소파린절에서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글로소파린절은 몇 번이죠? 9번이죠. 그죠? 9번. 9번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나온 신경 중에 어떤 신경이죠? 네, 레서 페트로잘러브죠. 레서 페트로잘러브. 레서 페트로잘러브가 이렇게 아틱 갱글리온으로 들어갑니다. 책에 있는 것에서는 16번이 되겠고요. 얘는 이제 신경절 이전 섬유 프리갱글리온이 5고 여기서 시냅스 아틱 갱글리온에서 시냅스를 이루어서 이제 다른 데로 나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또 하나 더 있는 이제 19번에 해당되는 페이셜 러브가 있고요. 페이셜 러브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페이셜 러브가 링구얼 러브랑 같이 주행을 하게 됩니다. 나와서부터 이 신경의 이름 매우 중요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가 별표로 표시하고 이쪽으로 빼서 굉장히 긴데 빼서 쓰면 코다 팀파니입니다. 콜다 팀파니 고삭신경 혹은 고실끈 신경인데 콜다 할 때 이 콜다는 코드입니다. 코드 끈이라는 뜻이고요. 팀파니는 당연히 이제 팀파닉이 아니고 팀파니입니다. 습관상 제가 C를 썼는데 C는 사실 쓰면 안 되죠. 코다 팀파니 너브 고삭신경이라고 해서 얘가 링궐 너브를 따라서 들어가서 맛과 관계되어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책 598페이지에 있는 아래턱 신경의 가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우리큘러 템포럴 러브를 비롯한 메인 트렁크의 가지 중에서는 중요한 가지만 그림에 그려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19페이지 교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줄기 너브 트렁크의 가지. 네, 내막가지가 있죠. 네, 이 그림에서는 지금 내막가지라고 하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볼까요? 네, 이게 되겠죠. 그죠? 내막가지. 내막가지는 내막 동맥구멍, 포레임은 스피노점, 극공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통과하는 것이 미들 메닌지알 아트리니까 밑에 나와 있는 지금 이 빨간색 요 부분, 이 부분 미들 메닌지알 아트리죠. 요거랑 같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지금 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마치 빨간색 동그라미가 포레임은 스피노즘처럼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머리뼈 안 크레니얼 캐버티 내로 들어가서 크레니얼 듀라메터에 분포한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너브 투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에 해당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죠? 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얘는 나와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아틱 갱글리언을 거치게 되죠. 아틱 갱글리언을 거쳐서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의 안쪽 면으로 들어가는 짧고 작은 신경이고 아틱 갱글리온에서는 시냅스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신경 섬유입니다. 네, 신경 섬유이고 기본적으로는 운동신경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 분지를 브랜치를 두 개를 내는데 고막 긴장근 신경 텐서 팀파니 머슬 제가 이게 아까 앞쪽에 말씀드렸듯 사실은 뒤쪽 귀 쪽으로 그려졌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텐서 밸리 팔라티니는 뭐 앞쪽으로 가는 것이 약간 앞쪽으로 가면서 입천장 쪽으로 이제 뭐 내측으로 들어가는 것이 실제로는 맞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신경이 나간다 해서 그 밑에 뭐 나와 있는데 너브투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머슬에 분포하는 것이 맞고 얘들도 너브투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처럼 운동신경이 주된 신경인 거죠. 네, 그 다음 안테리어 트렁크의 가지. 안테리어 트렁크는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하면 안테리어 트렁크. 안테리어 트렁크는 가늘고요. 주로 이제 저작근에 분포를 하는데요. 메세트릭 너브, 교근신경 이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깊은 관자신경 해서 딥 템포럴 너브가 여기 앞쪽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 깊은 관자신경과 뒤 깊은 관자신경이 있습니다. 깨물근부터 읽어보면 깨물근 신경은 앞줄기 첫 가지고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의 위 갈래 수피리어 벨리, 수피리어 헤드 혹은 벨리가 되죠. 위를 지나서 아래 턱뼈 페임, 맨디블라 나치 기억나시죠? 맨디블라 나치가 어떻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가 맨디블라 나치. 맨디블라 나치를 거쳐 깨물근 마세터릭 머슬, 마세터 머슬에 들어가서 분포한다. 또한 깨물근 신경은 일부 감각 섬유를 운반하여 턱관절, 템포로 맨디블라 조인트에서 작은 가지를 내기도 한다. 기본적으로는 모터 너브이지만
센서리 너브 컴포넌트도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깊은 관절신경 딥 템포럴 너브는 보통 앞뒤 두 개 가지지만 중간 가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 되어 있고 안테리어 딥 템포럴 너브의 경우에는 가쪽 날개근의 두 갈래 사이에서 나와서 위로 올라가 관자근의 축두근의 앞부분에 분포를 한다. 네, 이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깊은 관절신경은 가쪽 날개근의 위 모서리에서 나와서 위로 올라가 바로 위로 올라가 템포럴 머슬의 뒷부분에 분포를 한다.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달려있는 템포럴 머슬이 이렇게 부채꼴처럼 넓기 때문에 딥 템포럴 너브든지 딥 템포럴 아터리가 이렇게 하나만 있어갖고는 전체적으로 다 뭐 혈액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그 운동을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커져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다음 너브 투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 예, 너브 투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이라고 하는 것은 예, 여기서는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 위에 있는 요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너브 투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이 되겠고요. 예, 너브 투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은 나온 직후 근육 안으로 들어가서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의 두 갈래 사이에서 나와 바로 가쪽 날개 극액근 외측 익돌근으로 분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버칼 너브는 감각신경으로서 요거는 운동 컴포넌트가 없습니다. 벅시네이터 머슬의 운동은 페이셜 너브에서 지배를 하게 돼 있죠. 예, 볼 신경은 감각신경이며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의 두 갈래 사이에서 역시 나와서 앞 아래쪽 전 하방으로 가서 깨물근 마세터 머슬의 앞 모서리 안쪽 부분에 이르고 이어서 버시네이터 머슬의 표면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져 페이셜 너브의 볼가지 버컬 브랜치와 교통하면서 신경얼기를 형성한다. 이 신경얼기의 일부는 볼의 피부에 분포하고 나머지는 버시네이터 머슬을 뚫고 들어가 입안의 점막 뮤커스 멤브레인과 하악 대구치의 협측 지은에 분포를 하기 때문에 하악 대구치를 보통 치료를 할 때 이 롱 버컬 너브의 마취를 같이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뒤쪽까지 퍼스테리어 트렁크 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1페이지가 되겠고요. 혀신경, 링구알 너브. 자, 링구알 너브는 그리면서 이제 조금 위로 그리다 보니까 그 두께가 조금 작아졌는데 이 링구알 너브는 상당히 두꺼운 신경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당히 굵은 신경이죠. 예, 혀신경은 설신경은 안쪽 날개근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과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의 사이에서 나와서 앞 아래쪽 전하방으로 내려가 안쪽 날개근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의 바깥면을 지나고 다시 앞쪽으로 휘어져 입안 바닥 플로우 마우스 혹은 플로우 오랄 캐버티에 이른다. 이어서 하이오글로소스 머슬 목불 혀근과 सब맨디블라 글랜드 깊은 부분 사이를 지나서 सब맨디블라 글랜드 이 그림에서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예, 그리고 아마 목불 혀근은 하이오이드 본 위에 이 근처에 이렇게 있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네, 복잡해지니까 지워가면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깊은 부위 사이를 지나서 앞쪽으로 가서 सब맨디블라 덕트와 교차한 후에 혀의 밑바닥으로 들어가 다수의 가지를 내서 혀에 들어간다. 네, 혀에 있는 감각, 센서리 인풋을 받아들이는 신경이죠. 네, 이 신경 역시 여러분들이 구강 외과적인 처치를 할 때, 특히 이제 어떨 때이냐 하면 사랑니 발치를 한다든지 혹은 뭐 그 외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맨디블에 링구얼 코티칼 플레이트가 깨진다거나 할 때 상처를 많이 입는 신경이 되겠습니다. 상처를 많이 입는 신경이어서 이 신경들이 이제 잘 다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치게 되면 일종의 의료 사고가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신경들 중에 하나이죠. 사실 예전에는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인저리가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링구얼 너브 인저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뭐랄까 많은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2번 계속 읽어보면 혀신경은 하악 설측치은 맨디블라 링구얼 진지바와 혀의 앞쪽 3분의 2 부분의 감각을 담당한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치과 치료를 받아봐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마취 블락을 할 때는 블럭이라고 그러죠. 전달 마취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침륜 마취랑은 다르게 이제 흔히 쓰는 것이 이제 저희가 전달 마취가 있고 침륜 마취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실 텐데 침륜 마취는 그냥 그 국소적인 부분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너브 엔딩들이 이렇게 마비가 되게 하는 것이고 전달 마취는 기본적으로 너브 트렁크 굵은 것들이 마취가 돼서 그 아래쪽 그 말단으로 가는 것들이 모두 마취가 되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 그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블럭이라고 하치조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얘만 이렇게
마취를 시키는 거고, 이 부위가 이렇게 마비가 되면 나머지 아랫부분 말단은 다 마비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뭐 너브라는 것이 아까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완벽하게 마취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 뭐랄까 치과에서 진료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치조 신경 마취를 했을 때 혀의 반쪽이 같이 마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여기 이제 주변에 하치조 신경이 이거이고, 하치조 신경이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라고 부르는 것이 이거라고 할 때, 아이고 지워졌네요. 네, 이거라고 할 때 뭐 이 마취의 자입점에 따라서 여기나 아니면 이 위에 있는 트렁크가 같이 마취가 되면서 링구얼 너브까지 같이 마취가 된 그런 현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링구얼 너브가 마취가 돼서 혀는 이렇게 마취가 된 느낌이 나지만, 실제로는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가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의 그 뭐랄까 여기에 센서리 인풋을 주는 치아들, 하악 구취부, 특히 그 근관 치료를 할 때라든가 이런 경우는 마취가 참 잘 안 되는 경우가 실제로는 있어서 환자도 불편하고 술자도 이제 깔끔한 치료를 하기에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네, 혀신경은 3번. 혀신경은 시작 부위 가까이에서 얼굴신경 페이셜 러브에 가진 코다 팀파니 고실근 신경과 결합해서 혀 앞쪽 3분위의 맛 감각과 턱 밑샘 및 혀 밑샘의 분비를 담당한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형광펜이나 밑줄을 꼭 쳐놓으셔야 될 텐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페이셜 러브라고 그랬잖아요. 페이셜 러브니까 이렇게 7번이라고 쓰고, 여기서 나오는 이 신경이 코다 팀파니라고 말씀드렸죠. 고삭신경, 고실근 신경이고, 얘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이제 얘가 앞쪽에 가서 맛을 보는 미각, 맛 감각을 보기도 하고요. 물론 이건 혀 앞쪽 3분의 2에 해당되고, 혀 뒤에 있는 3분의 1은 다른 신경이 지배합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글로소파린젤 러브가 될 텐데, 글로소라는 것이 역시 또 혀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쪽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여하간 이 코다 팀파니 너브에는 맛 감각을 받아들이는 이제 스페셜 센서리가 있는 거죠. 스페셜 센서리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턱 밑샘 및 혀 밑샘의 분비를 담당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교감 신경도 들어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래쪽을 읽어보면은요, 혀신경, 링구얼 너브의 가지 해서 고실근 신경과의 교통 가지 해서 커뮤니케이션 브랜치 with 코다 팀파니 너브인데, 네, 고실근 신경과의 교통 가지는 포레이먼 오베일의 1cm 아랫부분의 얼굴 신경에 가진 고삭신경, 고실근 신경과 연결이 되며 맛 감각을 전달하는 특수 감각 신경과 턱밑 신경절, 썸맨디블라 갱글리온,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아래쪽에 이 부분 썸맨디블라 갱글리온으로 들어가는 부교감 신경절 이전 섬유 파라심퍼테틱 프리갱글리오닉 파이브로 구성이 되어 있다. 네, 중요한 것이죠. 네, 그 다음 부분 잠깐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뇌의 위침 분비핵 수피리어 살리베터리 뉴클레우스 상타액핵에서 시작한 부교감 신경은, 자, 뉴클레우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브레인스템 내에 있는 뉴클레우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다루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앞에 3차 신경 부분에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어쩌면 3차 신경 자체의 뉴클레우스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다뤄지지 않고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맨디블라 너브의 설명이 끝났을 때 제가 잠깐 보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교감 신경은 얼굴 신경의 페이셜 너브의 고실근 신경을 거쳐 링구얼 너브에 이르게 되고, 이어서 부교감 신경계의 신경절 이후 섬유는 턱 밑 신경절로 가서 연접하고, 신경절에서 나온 신경절 이후 섬유는 혀 밑샘 및 턱 밑샘에 이르러서 샘의 분비를 담당한다. 센서리 브랜치, 감각까지는 링구얼 너브의 종말 가지며 혀의 앞쪽 3분의 2 부분과 입안 바닥, 플로어 오랄 캐버티, 맨디뷸라 링구얼 진시바 및 점막에 분포한다. 일반 감각은 맨디뷸라 너브를 통해서 거쳐서 뇌로 가게 되고, 특수 감각인 맛 감각은 혀신경을 거쳐서 페이셜 너브, 안면신경의 고실근 신경을 통해서 뇌로 간다. 네, 고실근 신경이나 아니면 혀신경이나 둘 다 혀의 전방 앞쪽 3분의 2 부분에 있는 부분에 이제 감각을 받아오는 것인데, 이때 일반 감각은 이제
맨디블라 너브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이고, 특수 감각의 경우에는 얼굴 신경, 안면 신경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혐의 신경과의 교통까지 communication branches with hypoglossal nerve. hypoglossal nerve는 뭐예요? hypoglossal nerve는 12번이잖아요. 그죠? 12번. 혐의 신경과의 교통까지는 목불혈근 하이포글로서스 머슬의 앞모서리에서 혀의 앞쪽 3분위 점막과 그 주위의 구강 점막 그리고 잇몸 실 및 혐의샘에 분포하고 혐의신경과 연결된다. 자, 이 그림에서 혐의신경과의 교통까지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네, 다음 603페이지로 넘어가서요. 603페이지로 넘어가서 아래 이틀 신경 inferior alveolar nerve. 예. one of the most important nerve in our dental field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inferior alveolar nerve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는 아레이틀 신경은 링구얼 너브의 뒤에서 나오고 처음에는 아레이틀 동맥 inferior alveolar artery와 함께 lateral pterygoid muscle의 안쪽에서 위치하고 나비 아래턱인데 스페노맨디블라 리가멘트와 레이먼스 맨디블 사이를 지나 턱뼈 구멍 맨디블라 포라멘,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링굴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링굴라 내측에서 본 맨디블이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턱뼈 구멍 맨디블라 포레이먼이 혹은 이제 그 앞쪽에 붙어 있는 뾰족한 돌기를 이제 링굴라라고 하게 되는데, 턱뼈 구멍을 통해서 턱뼈관 맨디블라 커넬로 들어간다. 턱뼈관을 지나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쭉 있는 이게 턱뼈관이죠. 턱뼈관. 네, 이런 식으로 턱뼈관의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가 지나가는 겁니다. 맨디블라 커넬 속을. 그래서 이곳을 파노라마나 이런 사진에서 쉽게 관찰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턱뼈관을 지나면서 많은 가지를 내어서 아래 치아 신경 얼기 인피리어 덴탈 플렉서스를 만들고, 여기서 가지를 내서 하악치아 맨디블라 티스 협측치은 버컬 진지바 그리고 알베올라 본에 분포를 합니다. 이어서 턱뼈관을 따라서 앞쪽으로 가며 제2 소구치의 측은 아래. 아까 그림에서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제2 소구치, 다른 표현으로 쓰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네, 제2 소구치의 아래쪽에 위치한 턱끝 구멍이라고 하는 멘탈 포레이먼이죠. 멘탈 포레이먼. 멘탈 포레이먼에 들어가기 직전에 갈라져서 나오는 턱목 붉은 신경 너브 투 마일로 하요이드 너브하고, 그러니까 너브 투 마일로 하요이드 머슬과 은 턱목 붉은의과 두 힘살근의 앞 힘살의 운동 가지를 보내게 됩니다. 네, 아래 이틀 신경의 가지로서 첫 번째 턱목 붉은 신경, 턱목 붉은 신경 마일로 하요이드 너브 혹은 너브 투 마일로 하요이드 머슬이죠. 턱목 붉은 신경은 아래 이틀 신경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가 턱뼈 구멍 맨디블라 포레이먼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나와서, 자,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여기가 맨디블라 포레이먼이에요. 여기가 맨디블라 포레이먼에 들어가기 직전에 나오는 요 부분이 지금 바로 마일로 하요이드 너브이죠. 턱뼈 구멍을 들어가기 직전에 갈라져서 나와서 레이먼스 맨디블의 안쪽 면에 있는 마일로 하요이드 그루브라는 게 있죠. 얘가 지나다니는 곳에 보면 요런 식의 그루브가 있어서 이것을 마일로 하요이드 그루브라고 하는 거죠. 마일로 하요이드 그루브를 따라 아래쪽 전 하방으로 가서 마일로 하요이드 머슬에 분포한다. 이 일부는 이 근육의 바깥면을 지나서 다이게스틱 머슬의 앞 힘살 안테리어 벨리에 분포를 합니다. 턱목 붉은 신경은 운동 섬유와 다수의 감각 섬유를 함유하고 있고, 운동 섬유는 턱목 붉은 마일로 하요이드 머슬과 두 힘살근의 앞 힘살에 분포하고, 감각 섬유는 턱 밑 부위의 서브 맨디빌라 리지언 전체 피부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덴탈 브랜치는 치아 가지들인데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애들,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있는 이런 애들이 덴탈 브랜치가 되겠죠. 뼈 속에서 플렉서스를 형성하며 하악치아 맨디블라 티스, 하악 순측 치은 맨디블라 레이비얼 진지바 및
맨디블라 버컬 진지바, 레이비얼이나 버컬이나 둘 다 바깥쪽이죠. 진지바, 그리고 치아 주위 조직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루트 에이펙스의 구멍을 통해서 치아 뿌리가 루트 커넬로 들어가 작은 신경은 치아의 속칠 덴탈 펄프에 분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펄프 배우셨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신경의 근원이 사실은 덴탈 브랜치가 되겠죠. 이 중에서 이제 인사이시브 브랜치 절치지라고 하는 것은 앞니 가지이고요. 앞 안쪽을 지나서 플렉서스를 형성해서 하악 절치와 견치에 분포하는 거고, 몰라 브랜치 어금니 가지는 당연히 소구치와 대구치에 분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리트로 몰라 브랜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금니 뒤까지는 어금니 뒷부분에 리트로 몰라 리전에서 아레이트 신경으로부터 나와 제3 대구치와 어금니 뒷부분 리트로 몰라 리전에 분포한다. 인데 최근에 이제 이 신경이 이제 리트로 몰라 포레이먼이라고 하는 포레이먼이 하악 대구치, 하악 제3 대구치나 이런 거의 뒷부분 리트로몰라 트라이앵글 같은 곳에서 튀어나오는 구멍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잘못 건드렸을 때도 넘네스가 발생한다는 보고가 가끔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어드밴스드 코र्स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아래치아 신경 얼기 inferior dental plexus. 네, 아래치아 신경 얼기는 아래이틀 신경이 턱뼈 관을 지나는 도중에 많은 가지를 내서 이들 가지가 서로 결합해서 플렉서스 신경 얼기를 이루고, 이 얼기에서는 주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inferior dental branch랑 inferior gingival branch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dental branch는 dental pulp에 들어가는 것이고, gingival branch는 순측이나 협측 치은에 들어가는 그런 애들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I1 혹은 P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인사이저, 인사이저에서부터 소구치까지 해당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뒤에 있는 쪽은 이제 버컬러브에서 지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멘탈러브, 이신경. 네, 이신경은 턱끝 신경은 아레이트 신경의 또 다른 종말 가지로서 지금 여기에서 그린 이 부분, 네,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하는 이 부분이 멘탈러브가 되겠습니다. 멘탈러브가 되겠고, 이 멘탈러브는 앞쪽에서 이렇게 뒤로 살짝 돌아가는 듯한 룹도 가지고 있죠. 이 부분은 대개 제2소구치 아래에 있는 턱끝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눠서 입꼬리 내림근 바로 밑에서 세 개의 가지로 갈라진다 해서 턱 끝까지 멘탈 브랜치는 턱의 피부에 분포하는 것, 입술 가지 레이비얼 브랜치는 아랫입술의 피부와 점막에 분포하는 것, 잇몸 가지는 하악 절치와 견치 부위 순축지에 분포를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참고 표시로서 귀신경절 아틱 갱글리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아틱 갱글리온, 이 그림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네, 이 부분이 되겠고, 아틱 갱글리온은 서브맨디블라 갱글리온, 서브맨디블라 갱글리온은 여기 이 부분, 지금 자꾸 복잡해져서 약간 지우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그냥 그대로 하고요. 아틱 갱글리온과 서브맨디블라 갱글리온은 아래 턱신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긴 하지만 실제 기능적인 연결은 별로 없다는 거죠. 이들 신경절에 분포하는 신경절 이전 섬유 프리갱글리오닉 파이버는 혀 인두 신경이나 혹은 페이셜 너브, 얼굴 신경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실제로 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아틱 갱글리온의 경우는 혀 인두 신경인 글로소파린젤 너브에서부터 나온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서브맨디블라 갱글리온 같은 경우에는 역시 페이셜 너브에서 나온 코다 팀파니 너브가 가서 만들어내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605페이지 귓바퀴 관자신경 아우리큘러 템포럴 러브.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쪽에서는 조금 덜 중요한 부분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저희 이제 아간면 영역이 분포하는 신경이고, 그 다음에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링구알 너브와 함께 메인 트렁크에서 이제 그 나머지 한 가지 나오는 세 개의 큰 가지 중에 하나가 되죠. 자, 605페이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귓바퀴 관자신경은 두 개의 뿌리로 시작되어 뇌막 동맥 구멍, 자 여기서 보시면 처음 두 개의 뿌리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두 개의 뿌리로 시작돼서 뇌막 동맥 구멍, 포레먼 스피노즘 바로 밑에서 중간 뇌막 동맥, 미들 메닌지얼 아터리를 둘러싼 뒤에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다고 제가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합쳐지고요. 이후 가쪽 날개근, 가쪽 날개근 안쪽에서 턱뼈목, 네컵 맨디블, 저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맨디블의 넥 근처에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컵 맨디블,
안쪽 면을 따라서 뒤쪽으로 가서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와 함께 오리클과 아래턱 뼈의 관절 동기 콘딜라 프로세스 사이로 가게 됩니다. 이 위치에서 귀밑샘, 이 위치에서는 파로티드 글랜드보다 안쪽에 위치하게 되고요. 자이고마틱 아치의 관골궁의 뿌리를 넘어서 얕은 관자까지 슈퍼피셜 템포럴 브랜치로 갈라지게 됩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슈퍼피셜 템포럴 브랜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귓바퀴 관자신경은 다수의 가지를 내서 템포로 맨디블라 조인트랑 오리클의 앞부분 및 템포럴 리전에 분포를 합니다. 귀신경절, 아틱 갱글리온에서 나온 신경절 이후 부교감 섬유가 귓바퀴 관자신경의 귀밑샘까지 파로티드 글랜드를 통과해서 귀밑샘 부위에 분포를 한다. 아까 여기에서 그렸었는데 네, 이 나온 신경절 이후 섬유, 신경절 귓박 아틱 갱글리온에서 나온 신경절 이후 패러심퍼테틱 파이버가 여기로 가서 패로티드 브랜치에서 패로티드 글랜드에 들어가서 귀밑샘의 분비에 관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귓바퀴 관자신경의 가지들 복잡하게 많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귀신경절과의 교통가지, communicating branch with the arctic ganglion 해서 귀신경절과의 교통가지는 귀신경절과 연결되고 혀 인두신경의 가지인 레서 페트로잘 너브죠. 레서 페트로잘 너브가 귀신경절 안에서 시냅스, 이때 연접은 시냅스죠. 시냅스를 한 다음에 이 신경절에서 나온 신경절 이후의 부교감 성류 포스트 갱글리온이 패라심퍼테틱 파이버가 귓바퀴 관자신경의 귀밑샘까지 패로티드 브랜치를 통과해서 패로티드 글랜드에 이르면 귀밑샘의 분비 섬유를 보낸다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페이셜 러브하고 커뮤니케이션 가지, 안면 신경과의 교통지는 얼굴 신경과의 교통가지는 보통 두 개의 비교적 큰 가지로서 네컨 맨디블의 뒤에서 앞쪽으로 가서 메세터 머슬의 뒷모서리에 있는 패로티드 글랜드 속에서 페이셜 러브에 연결이 됩니다. 이 교통가지는 얼굴 신경 페이셜 러브의 가지인 광대가지 자이고마틱 브랜치랑 버칼 브랜치 및 맨디블라 마지널 브랜치 혹은 마지널 맨디블라 브랜치를 따라가서 이들의 분포 영역의 피부에 분포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세 번째 앞 귓바퀴 신경 안티리어 아우리큘라 너브 전이계지는 앞 귓바퀴 신경은 보통 두 개이며 귓바퀴의 앞부분 전상부 즉 귓바퀴의 귀둘레 헬릭스와 트라구스에 분포를 합니다. 귀의 앞쪽 부분 헬릭스하고 요 트라구스에 분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 다음 바깥 귀길신경 너브 투 디 익스터널 어쿠스틱 미아투스는 바깥 귀길신경 역시 보통 두 개이며 익스터널 어쿠스틱 미아투스의 뼈 부분과 연골 부분 사이로 들어와서 바깥 귀길 자체에 분포를 하고 작은 과지를 내어서 고막에도 일부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관절가지가 이제 TMJ에 분포하는 거죠. 한 개 또는 두 개로 뒤쪽에서 턱관절 부분에 여기 아마 뭐 이렇게 턱관절이 있으면 턱관절 부분에 분포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부교감이 따라서 들어가는 귀밑샘 가지 패로티드 브랜치가 있는데요. 귀밑샘 가지의 수가 일정하지가 않고 패로티드 글랜드에 분포하고 감각 섬유 및 부교감 섬유를 분포 포함합니다. 부교감 섬유는 혀인두신경인 글로소파린젤 러브에서부터 나온 글로소파린젤 러브에서 나와서 팀파닉 러브, 고신신경 올기, 레서 페트로젤 러브. 요 앞쪽에 나와 있는 거는 혀인두신경에서 나오는 경로이기 때문에 그 뒤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레서 페트로젤 러브가 되어서 귀신경절 아틱 갱글리온에 들어가고 여기서 귀신경절과 교통가지를 통해서 귓바퀴 관자신경 으로 아우리큘러 템포럴 러브로 와서 귀밑샘 가지까지 이제 경로를 거쳐 패로티드 글랜드 분비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슈퍼피셜 템포럴 너브의 경우는 얕은 관자신경으로서 귓바퀴 관자신경이 종말가지, 최후의 종말가지니까 이 정도에 있는 애들이겠죠. 종말가지가 되겠고 얘들은 얕은 관자동맥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 맥실라리 아터리의 터미널 브랜치 두 개 중에 하나이죠. 다른 하나는 뭐예요? 맥실라리 아터리죠. 그 아터리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와 같이 주행을 하면서 오리클의 앞쪽을 따라 올라가서 템포럴 리전 피부에 분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맨디블라 너브의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611페이지 아래턱 신경의 중요한 가지와 분포에서 아래턱 신경 중에 중요한 것을 거기 귓바퀴 관자 신경인 아우리큘러 템포럴 너브, 버컬 너브, 링구얼 너브,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가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 너브들만 중요한 것들은 아니죠. 이 너브들만 중요한 것들이 아니고 뭐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신경을 뽑으라고 하면은 아레이트 신경 그리고 혀신경, 볼신경 등이 되겠습니다. 임상에서 마취를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나 그 외의 신경들도 매우 중요한 신경들이죠. 신경들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정리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12페이지 맨디빌라 너브의 가지와 분포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뇌막까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깨물근 신경, 깊은 관자신경, 가쪽 날개근 신경, 안쪽 날개근 신경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뇌막까지는 당연히 크레니얼 두라메타나 스페노이달 사이너스 혹은 마스토이드 에어셀 뭐 이런 데 분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깨물근 신경, 깊은 관자 신경, 가쪽 날개근 신경, 안쪽 날개근 신경은 사실은 모터 너브잖아요. 모터 너브를 설명드리는 것들이고 이것들이 이제 어떠한 근육을 지배하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안쪽 날개근 신경,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에 분포하는 너브 투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은 안쪽 날개근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고막 긴장근인 텐서 팀파니 머슬과 입천장 긴장근인 텐서 밸리 팔라티니 머슬을 분지로 내서 지배를 더 한다는 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얘는 사실 위에 있는 내막까지랑 같이 너브 트렁크에서 바로 나오는 과지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세 개랑은 조금 다르죠. 위에 있는 세 개는 뭐예요? 위에 있는 깨물근 신경, 깊은 관자 신경, 각종 날개근 신경은 안테리어 트렁크, 이제 그 맨디블라 너브의 안테리어 트렁크랑 포스테리어 트렁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안테리어 트렁크는 당연히 이제 앞쪽에 위치하지만 포스테리어 트렁크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는 신경들이죠. 요 신경들이 해당되고 그 이제 안쪽 날개근 신경을 하나 넘겨서 바로 밑에 있는 버칼 너브랑 같이 안테리어 트렁크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위에 세 개 같은 경우는 깨물근 신경, 깊은 관자 신경, 가쪽 날개근 신경은 주로 모터 너브라고 볼 수 있는 데 비해서 볼 신경은 모터 컴포넌트가 없이 센서리 컴포넌트만 가지고 있는 신경이죠. 그 다음 마지막 세 개, 아우리큘러 템포럴 너브, 링구얼 너브, 아래 이틀 신경 요 세 가지는 뭐예요? 요 세 가지는 그 파스테리어 루트의 포스테리어 트렁크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링구얼 러브는 중간에 그 페이셜 러브에서 나오는 코다 팀파니 너브랑 주행을 같이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중에서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가 이제 되기 전에 나오는 마일로 하이오이드 너브 투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신경에 의해서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 플로우 마우스를 구성하는 넓은 부채상의 근육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총이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근육입니다. 이 근육과 그 다음에 수프라 하이오이드 머슬 중에서 특이하게 이제 벨리를 두 개 가지고 있는 머슬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이가스트릭 머슬이죠. 다이가스트릭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악 이복근이라고 해서 배가 두 개라는 뜻인데요. 이제 게스트릭이라고 하는 것이 위잖아요. 위를 뜻하기 때문에 배가 두 개다. 뭐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안테리어 벨리에 해당되는 곳에 아까 너브투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이 간다라는 거.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코다 팀파니 너브에서 나오는 부교감 신경이 가가지고 부교감 신경이 가서 그 부교감 신경이 가서 이제 그 설화선과 악하선의 분비를 설화선과 악하선의 분비를 담당하게 되는데 그곳은 혀신경, 링구얼 러브와 주행을 같이 하는 것이고 인피리어 알베올라 러브는 그 외에 앞쪽에 멘탈 러브를 낸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13페이지로 가서 트라이제미널 너브의 요약 1과 2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표에서 보면 트라이제미널 너브의 요약에 나와 있는 표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감각은 일반 감각이죠. 일반 감각이 돼서 얼굴, 치아, 잇몸, 입천장, 혀의 앞 3분의 2 부분, 턱관절, 코안, 관자부, 코, 곁골, 눈꺼풀, 귓바퀴, 인두 위 부분이니까 사실은 저희가 다루는 아간면 영역의 대부분의 일반 감각을 3차 신경에서 뒤통수 쪽
이제 뒤로 귀 뒤 부분 빼놓고 뒤통수랑 목 뒤, 뭐 그다음 귀 뒤 부분을 빼놓고는 대부분 3차 신경이 일반 감각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파이널 누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러브라고 하는 중추신경 계통과의 연결이라고 하는 중추신경 내에 있는 3차 신경의 핵 이름 스파이널 누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러브 정도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나는 운동은 해서 운동은 지금 맨 마지막에 배운 뭐예요? 맨 마지막에 배운 저희가 맨 마지막으로 배웠었던 그 맨디블라 너브에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씹기 근육, 씹기 근육 4개, 여기서 이제 테리고이드 머슬을 하나로 표시했기 때문에 그런데 테리고이드 머슬이 2개가 있으니까 씹기 근육 4개, 그리고 마일로 하요이드 머슬과 다이게스트릭 머슬의 앞힘살, 그 외 텐서 팀파니와 텐서 벨리 팔라티니 해서 총 개수로 따지면 4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2가 돼서 총 8개의 운동을 담당하게 되는데, 요것은 3차 신경 운동핵 모터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러브. 트라이제미널 러브는 브레인스템 상에 있는 뉴클레우스가 꽤 큽니다. 신경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뉴클레우스도 커야 될 것 같죠, 그죠? 커야 되는데, 그래서 뉴클레우스가 하나라고 보기 어렵고 뉴클레우스가 여러 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고, 만약에 이제 여기가 손상을 당하게 되면 임상적 특징에서 근육 마비 이런 것들이 오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유 감각. 고유 감각은 대부분의 이제 운동하는 머슬들이 있을 때, 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치아를 가지고 저작 운동을 할 때 이걸 얼마나 세게 물었나, 뭐 어느 정도까지 가서 너무 세게 물다가 이와 이끼리 자기 이끼리 이렇게 너무 세게 부딪히는 거,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이런 것들의 수용체 같은 것들이 뭐 여러 군데에 있는데 머슬 내에 분포하는 것들은 씹기 근육, 마스티케이터리 머슬 내에 있게 되고, 이 부분은 3차 신경의 핵 중에서 3차 신경 중간 내핵이라고 해서 중간 내핵이면 메젠세팔릭 누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날 너브가 되는 것이죠. 이 고유 감각은 프로프리오셉션입니다. 프로프리오셉션. 이 부분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테니 참조해 주시고요. 그 외 그 밑에 있는 613페이지에 있는 3차 신경의 요약 두 번째 것을 보시면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이 어디를 지배한다는 건 사실 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3차 신경의 이제 큰 세 가지 줄기, 옵달믹 너브, 맥실라리 너브, 아래 그리고 맨디블라 너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표에서는 이제 3-1 같은 경우에는 3-1 같은 경우는 아래턱 신경 중에 감각신경, 센서리 너브만 다루고 있고, 다음 페이지 614페이지에 연결해서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맨디블라 너브의 운동신경만 다루고 있습니다. 옵달믹 너브는 나와 있는 것처럼 수피리어 오비탈 피셔를 통과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는 것이니까 한번 적으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옵달믹 너브의 경우에는 중요 가지가 뭐가 있나요? 레크리말 너브. 이 너브는 아까 앞에서 배우셨던 그 맥실라리 너브 중 자이고마틱 너브랑 커뮤니케이팅 브랜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프론탈 너브. 프론탈 너브는 앞으로 가서 중요한 뭐예요? 수프라 트로클리아 너브랑 수프라 오비탈 너브를 내게 되어 있죠. 그리고 네조 실리아리 너브가 있겠습니다. 네조 실리아리 너브. 그 다음 두 번째 위턱신경 맥실라리 너브. 맥실라리 너브를 이렇게 뭐 위에 표시한 것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원래대로 좀 고치면 맥실라리 너브는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요것에 이제 중요한 가지라고 하면은 뭐가 있나요? 자이고마틱 너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크리말 너브랑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그 다음 인프라 오비탈 너브. 여기에서 인프라 오비탈 너브에서 내는 것이 안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너브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미들 수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요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맥실라리 너브를 다시 한번 더 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센서리 루트 마지막으로 뭐 1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어쨌든 이거는 그냥 센서리라고 하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 맨디블라 너브에서는 이제 아래턱 신경 중에서 당연히 이거는 포레이먼 오베이를 통해서 나오고, 맥실라리 너브는 포레이먼 로튼덤을 통해서 나오는데,
앞쪽에서 배웠다시피 뭐 메닌지얼 브랜치 있죠. 그다음 버컬 너브, 그 다음에 아우리큘러 템포럴, 링구얼, 그다음 인피리어 알베올라. 네, 요 세 가지는 뭐예요? 요 세 가지는 포스테리어 트렁크죠. 포스테리어 트렁크. 안테리어 트렁크 중에 속하는 것은 버칼 러브입니다. 안테리어 트렁크. 버칼 러브면서 그 나머지는 뭐예요? 다 운동신경. 지금 이것은 센서리라고 이렇게 크게 쓰는 것이 좋겠고요. 예, 요거의 모터는 따로 쓰는 거죠. 메닌젤 브랜치 부분은 이제 너브 트렁크에서 나오는 브랜치죠. 너브 트렁크에서 나오는 브랜치이고, 너브 트렁크에서 나오는 브랜치 중에서 뒤쪽 페이지에 이제 나오는 이제 마스티케이터리 머슬인데 요걸 먼저 써보죠. 책과는 좀 다른 건데요. 여기서 너브 투 미디얼 테리고이드 고이드 머슬 같은 경우에 역시 너브 트렁크에서 나오는 가지이고요. 이거 말고는 이제 일반적인 그 저작근이 되겠죠. 마세터링 너브, 그 다음에 딥 템포럴 너브. 네, 딥 템포럴 러브. 슈퍼피셜 템포럴 러브는 어디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딥과 반대가 되는 것은 슈퍼피셜 템포럴 러브인데, 슈퍼피셜 템포럴 러브는 아리큘러 템포럴 러브의 브랜치이면서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랑 같이 주행을 하는 애잖아요. 얘는 그냥 감각신경이죠. 딥 템포럴 러브는 운동신경이죠. 템포럴 머슬을 수축시키는. 그리고 마세터리 너브, 그리고 너브 투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이고, 이 중에서 너브 트렁크에서 나오는 너브 투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에서 다시 너브 투 텐서 팀파니, 그리고 너브 투 텐저 벨리 팔라티니 머슬이 나간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요 말고 이제 그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의 일부 가지라고 볼 수 있는 너브 투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이 있죠. 이 너브 투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이 어디로 가나요?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로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로 가는 게 하나 있고, 이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만 가는 게 아니라 안티리어 벨리 오브 다이게스트릭 머슬로도 가죠. 네. 이 정도 정리를 하면 됐고요. 자, 그 밑에 있는 7-75에 있는 3차 신경의 분포라고 되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드리기 전에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613페이지에 나와 있는 3차 신경 요약에 나와 있는 위턱신경이 너무나 짧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네, 이 표는 사실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외우시는 것은 사실 추천드리지 않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맥실라리 너브는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신경이기도 하고 바로 앞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그때 가르쳐 드렸던 그 개념대로 그대로 하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제 그 맥실라리 너브 같은 경우에도 맨디블란 너브처럼 머리뼈 안 크레니얼 캐버티 내에서 나오는 메닌지알 브랜치가 있죠. 그 브랜치를 우선 미들 메닌지알 브랜치라고 하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크레니얼 캐버티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나온 다음에 뭐 어디로 나와요? 크레니얼 캐버티에서 나오면서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로 나오게 되죠. 이 구멍이 포레이먼 로튠덤이 되는 거고요.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에서 나오는 가지가 총 3가지로 보면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자이고마틱 1번, 그리고 세 번째가 포스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가 테리고 팔라타인 너브, 테리고 팔라타인 너브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테리고 팔라타인 너브에서 나오는 작은 브랜치들이 있는데 뭐 설명이 잘 안 됐던
오비탈 브랜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거라서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말고 중요한 팔라타인 너브, 이거는 두 개의 중요한 종말 가지가 있죠. 저희한테 중요한 뭐예요? 그레이터 하고 레서 두 개가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이제 네이절 브랜치인데, 네이절 브랜치에서 이제 네이절 브랜치가 있는데, 이 네이절 브랜치가 lateral and medial, lateral and medial, posterior, superior 네이절 브랜치이고, 이 중에서 네이절 septum 쪽을 가는 medial 브랜치, medial, superior, posterior 네이절 브랜치에서 중요한 가지인 나소팔라타인, 네소팔라타인 너브가 나오고, 포스테리어 수피리어가 아니라 포스테리어 인피리어 네이잘 브랜치가 팔라타인 너브, 그레이터 팔라타인 너브 쪽에서 사실은 나오죠. 그래서 포스테리어 인피리어 네이잘 브랜치라는 거 외우시면 좋겠고요. 예, 요렇게 이제 그 디비 이틀 신경까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포스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너브까지가 그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에서 나오는 테리고 팔라타인 너브의 브랜치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인프라 오비탈 너브라서 안와 하관에서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안테리어랑 이제 미들에 해당되는 수피리어 알베올라 너브가 나오죠. 그리고 인프라 오비탈 너브의 터미널 브랜치로서 얼굴에 분포하는 가지가 3개가 있죠. 아래 눈꺼풀에 분포하는 인피리어 펠페브랄 브랜치, 레터럴 혹은 익스터널 네이잘 브랜치, 그리고 상순 윗 입술에 분포하는 수피리어 레이비알 브랜치가 있어서 총 3개, 방금 얘기한 펠페브랄, 네이잘, 그 다음에 레이비알에 해당되는 위치에 따라서 3개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맥실라리 너브랑 맨디블라 너브에 관련돼 있어서는 좀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물론 뭐 앞에 말씀드렸던 옵탈믹 너브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지금 위에 있는 뭐 그 텐토리얼 브랜치가 따로 있지만 레크리말 너브, 프론탈 너브, 네조실리아리 너브의 3개로 구분이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프론탈 러브에서 이제 수프라트로클리아 그리고 수프라 오비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조실리아리 너브에서는 롱실리아리 너브, 인프라트로클리아 너브, 안테리어 앤 포스테리어 에스모이달 너브 등이 나온다라는 거 앞쪽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저 3가지 정도, 3개의 중요 가지 이름 정도는 기억하고 계신 게 좋겠습니다. 그림 7-75 614페이지에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614페이지에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9장에서 사실은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9장에서 다루게 될 내용인데, 그때 갑자기 부딪히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미리 한번 살짝 되짚어 놓고 그때에 가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요. 요것을 그 조금 다르게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앞쪽에서 이제 브레인스템을 그렸을 때 나왔던 제일 위에 있는 브레인스템의 제일 윗부분을 사실은 텔렌세팔론이라고 그러죠. 텔렌세팔론. 그 다음 뭐예요? 다이엔세팔론 있죠. 다이엔세팔론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굳이 정확하게 그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판스, 미들라 블롱가타, 그리고 뭐 바로 그 위에 있는 메젠세팔론까지 합쳐가지고 미드브레인까지 합쳐서 브레인스템 있죠. 브레인스템 부분을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어서 다시 그려 보았습니다. 책에는 그냥 이렇게 파이프처럼 생겼죠. 파이프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있는데, 뭐 사실은 뭐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브레인스템 쪽만 보여주는 겁니다. 브레인스템 쪽만 보여주는 거고, 책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면은 여기에 뭐 이렇게 잘려서 내려와 있는 게 있고, 일단 이게 있고, 뭐 책은 약간 아래쪽에 그려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브레인스템을 그린 거가 되겠고요. 브레인스템에서 보면 3차 신경의 핵들은 3차 신경의 뉴클레우스, 일단 브레인스템 자체는 CNS이기 때문에 CNS에 들어있는 너브셀 바디의 군집을 이제 뉴클레우스라고 부른다고 했으니까, 그걸 개념으로 보면 위치상으로 브레인스템의 이제 위아래에서 위쪽에 있으면 브레인스템 맨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세팔론이니까 미드브레인 혹은 메젠세팔린이니까 메젠세팔릭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러브 다 쓰지 않겠습니다. 네, 그냥 5번이라고 쓰면 트라이제미널 러브죠. 자, 요 핵의 이름을 부를 때 길게 이렇게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른 핵들도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되는 것들은 다른 위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정확하게 말하려면 메젠세팔릭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러브라고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요 부분이죠. 지금 제가 표시한 책에서 표시한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이제 다음번에 나와 있는 판스가 있죠. 판스가 있는데 판스 부분에 있는 거는 그런 판타인 뉴클레우스라고 부르지 않고 이 부분은 프라이머리 센서리 프라이머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프린서펄입니다. 프린서펄 비슷한 단어이지만 제대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프린서펄 센서리 뉴클레우스 오브 뭐예요? 트라이제미널 러브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펀스 다음이 뭐예요? 미달라 오브 롱가타인데 미달라 오브 롱가타에서부터 이 뉴클레우스가 사실은 이제 그 스파이널 코드까지 일부 내려갑니다. 스파이널 코드까지 일부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뉴클레우스의 이름을 스파이널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러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이 세 가지는 전부 센서리 뉴클레우스예요. 센서리 뉴클레우스. 그리고 그 미디얼 쪽에 더 안쪽에 있는 것이 모터 뉴클레우스가 있는데요. 요것을 모터 글자 그대로 모터 뉴클레우스라고 부르고 모터 뉴클레우스는 브레인스템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모터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러브라고 이렇게 불러서 총 4개의 뉴클레우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잠깐 지우고요. 요걸 동일하게 여기 그려보면 사실 그림을 복잡하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이 안에 있는 거를 요런 식으로 빨간색이 됐네요. 네, 요렇게 그릴 수가 있고 프린시팔 뉴클레우스는 좀 뚱뚱할 테니까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파이널 뉴클레우스는 스파이널 러브 길게 이렇게 사실은 요 부분부터 스파이널 코드잖아요. 스파이널 코드이기 때문에 길게 내려가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 안쪽에 이렇게 모터 뉴클레우스를 대충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크게 그려볼까요? 모식도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굳이 말씀드리면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그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이제 데커세이션 등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그 3차 신경은 기본적으로 얼굴에 있는 아간면 영역에 있는 감각을 나르는 신경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얼굴에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이렇게 이제 바깥에서부터 들어와서 여기 너브셀 바디가 있고요. 너브셀 바디가 있고 이렇게 이제 시냅스를 하게 됩니다. 시냅스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프린시펄 뉴클레우스에 들어가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시펄 뉴클레우스가 아니고 이건 사실 미델라 오브 롱가타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하튼 밑에 있는 뉴클레우스 이름이 뭐죠? 스파이널 뉴클레우스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뉴클레우스에서 센서리 너브들이 뭘 하나요? 시냅스를 하죠. 시냅스를 해서 세컨 뉴런이 나옵니다. 세컨 뉴런이 나와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뉴클레우스 이름은 없지만 이렇게 해서 상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초로부터 감각을 전달받은 것이 이렇게 상행을 타면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올라가게 되고 그것을 다이엔세팔론 즉 텔라무스에 있는 어떤 핵이 있어요. 이 핵에서 중간에 한번 중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서 어디로 그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 쪽으로 가는 것이죠.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의 감각 영역. 아마도 이쪽 부분에 그 호문클루스에서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게 이제 센서리 패스웨이, 그 아간면 영역의 센서리 패스웨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이제 모터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건데 모터 뉴클레우스에서 이제 두 번째가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되는데 센서리 패스웨이는 3단계인데 모터 패스웨이는 보통은 2단계로 이렇게 됩니다. 물론 얘도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게 당연히 있었겠죠. 네, 그 부분은 복잡하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림을 그렸던 것을 아까 저희가 그렸던 그 통짜 그림에서 비교를 해보면 위에 있는 요 부분은 여기가 브레인스템 중에서 위에 부분이니까 당연히 미드 브레인 쪽이 되기 때문에 메젠세팔릭 뉴클레우스란 것을 아시죠? 물론 트라이제미널 너브의 메젠세팔릭 뉴클레우스고, 여기 볼록하게 배가 볼록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뭐예요? 프린시펄 뉴클레우스죠. 프린시펄 센서리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너브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뭐예요? 다시 한번 더 쓰면 스파이널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너브죠. 자,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이 세 개의 핵들이 각각 다루는 감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네, 메젠세팔릭 뉴클레우스에서 다루는 것은 프로프리오셉션, 고유 감각을 다루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613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표 3차 신경의 요약에 보시면 고유 감각은 근육 감각에서 씹기 근육의 저작근에서부터 들어와서 3차 신경과 중추 신경계통의 연결해서 3차 신경 중간 내핵, 이 부분이 바로 3차 신경 중간 내핵이잖아요. 1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단한 거를 씹든지 약한 거를 씹을 때 치아가 어느 정도 서로 붙어 있다든가 아니면은 저희의 그 마스티케이터리 머슬이 어느 정도 수축을 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죠. 이러한 정보가 사실은 고급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 이런 정보가 고급지지 못하면 치아가 깨진다든가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뭐 어느 정도 수축했는지 모르고 마구 씹는다든가 해서, 혹은 잘 안 씹힌다든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그것 말고 이제 프린시펄 뉴클레우스에서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디스크리미너티브 터치입니다. 디스크리미너티브 터치. 이것도 역시 고급 정보에 해당되는 거죠. 마지막 스파이널 뉴클레우스에서 들어오는 것은 라이트 터치. 이건 만졌냐 안 만졌냐 정도 알 수 있는 거고, 디스크리미너티브 터치를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뭐 예를 들면 두 손으로 만졌는지 어디를 만졌는지 그런 것들을 아는 좀 더 복잡한 감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 터치하고 그다음 또 낮은 감각으로 보면 페인하고 템퍼러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뭐 저희에게서는 템퍼러처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감각들은 3차 신경의 스파이널 뉴클레우스를부터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이제 그 표 다시 3차 신경 트라이제미널 너브 요약에 보시면 거기에 3차 신경절 중에 3차 신경 척수핵에서 얼굴, 치아, 뭐 잇몸 이런 것들이 일반 감각을 받는다라고 대충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거랑 약간 부합합니다. 그리고 모터 뉴클레우스에서 나가는 핑크색 부분이 있잖아요. 이 모터 뉴클레우스, 이 부분이 이제 모터 뉴클레우스인데, 네, 이게 이제 가서 저작근, 메스티케이터리 머슬, 케이토리 머슬과 그 외에 말씀드렸던 그 수프라 하이오이드 머슬 중에서 전방부에 위치하고 있는 두 개의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 및 안테리어 밸리 오브 다이게스틱 머슬, 뭐 그리고 뭐 굳이 더 넣는다면 코다 팀파니, 코다 팀파니 죄송합니다. 코다 팀파니가 아니고 텐저 팀판이랑 텐저 밸리 팔라티니 머슬이 에 의해서 지배를 받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모터 뉴클레스에서는 사실 중계하는 것일 뿐인데, 만약 어떤 프로프리오셉션을 통해서 들어온 신경 가지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모터 뉴클레스로 와가지고 이 신경을 전달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희가 뭐 딱딱한 걸 씹어서 더 이상 씹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그 지령이 내려오는 것 자체가 머리에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머리에서 생각이 아니라 씹으면서 바로 느끼면서 그만 씹는 경우가 있잖아요. 더 이상 깨물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은 일종의 반사가 되는데, 그것은 이제 세레브럴 콜텍스에서 가기 전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중내핵에서 바로 모터 뉴클레우스로 이렇게 시냅스를 하는 너브 파이버가 나와서 알려줘서 바로 이것이 작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리플렉스라고 불리는 현상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간 파란색 선 두 개가 올라가는 요 두 개의 트랙을 트라이제미날 렘니스커스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형태로 얼굴 아간면 영역이 아닌 전체 그 몸에서 있는 감각을 받아들여서 올라가는 센서리 패스웨이를 미디알 렘니스커스 패스웨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아간면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트라이제미널 렘니스커스는 미디알 렘니스커스에 비해서 좀 더 미디알 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 이제 다이엔세팔론 수준에서 만나는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저희가 생리 시간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VPM이라고 꼭 외우셔야 되는 뉴클레우스이죠. 어떤 뉴클레우스가 되는 거예요? 벤트로 포스테로 미디얼 뉴클레우스 오브 달라무스입니다. 달라무스 앞쪽에서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여러 가지 뉴클레우스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뉴클레우스 중에서 말씀드렸던 그 아간면 영역에 있는 이런 감각들이 올라가면서 중간에 시냅스를 해주는 중계 센터가 살라무스 안에 있는데, 그것이 VPM이고요. 반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렘니스커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패스웨이, 길을 의미하는 것인데, 미디얼 렘니스커스, 네, 이상하게 됐는데, 미디얼 렘니스커스 패스웨이로 올라갈 때는 살라무스의 VPL, 벤트로 포스테로 레터럴 뉴클레우스를 지나가게 됩니다. 사실 서로 붙어 있는 영역에 있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라이제미널 렘니스커스가 미디얼 렘니스커스에 비해서 더 미디얼 쪽, 더 내측에 있기 때문에 벤트로 포스테로 미디얼이 되는 거고, 미디얼 렘니스커스는 이름 자체는 미디얼 렘니스커스지만 트라이제미널 렘니스커스보다는 약간 레터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굳이 그린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미디얼 사이드에 있지만 이 정도의 그 렘니스커스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벤트로포스테로 레터럴 뉴클레우스로 들어가서 들어간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중계되는 것은 텔렌세팔론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인터널 캡슐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거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걸 왜 배웠는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인터널 캡슐로 들어가고, 인터널 캡슐에서 다시 코로나 레디에터. 자, 이건 다 화이트 매터들이죠. 왜냐하면 엑선들이잖아요. 엑선들. 그래서 코로나 레디에터를 통해 가지고 대뇌 피질,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의 각각의 호문클루스에 맞는, 그러니까 미디얼 렘니스커스 같은 경우 전체 다른 어떤 그 신체 장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는 거고, 트라이제미널 렘니스커스에서 가는 것은 그 얼굴 부분, 아간면 영역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반대로 지금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거는 이제 모터 패스웨이가 되는데요. 모터 패스웨이는 당연히 이제 프리센트럴 자이러스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죠? 프리센트럴 자이러스에서부터 나온 폴스 오더 뉴런이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트라이제미날 누클레우스에서 시냅스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바로 이제 이펙터까지, 이제 작용기까지 바로 가게 되는데요. 요것이 바로 세레브랄 콜텍스에서부터 브레인 스템까지 바로 내려온다고 해서 콜티코는 세레브랄 콜텍스를 얘기하는 거고, 벌바는 둥그렇다는 얘기인데, 뭐 기본적으로는 판스를 포함하는 브레인 스템 전체를 가리킵니다. 콜티코 벌바 트랙이라고 부르는 모터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7-75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한 것인데, 이 7-75 그림에서는 기본적인 3차 신경의 핵들 정도 생각하시고, 모터하고 센서리는 서로 다른 핵에서 나온다. 비록 그것이 나중에 맨디블라 너브로 이렇게 합쳐져서 나가지만, 실제로 이제 중계가 될 때는 브레인스템 내에서 서로 다른 핵, 모터 뉴클레우스하고 그 다음에 센서리 누클레우스가 서로 다른 곳에서 나왔잖아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두 장을 배우시게 되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를 걸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